그러면 이제 3교시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5조, 6조, 8조 그죠? 거기에 해당되면 취소할 수 없고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그리고 대리 유언 임금 취소권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성년자 상대방 보호 방안. 상대방 보호. 그래서 지금은 피한정 피성년은 이제 여기도 똑같이 논의되지만 여기 미성년만 한다 그랬어요. 미성년만 한다. 근데 보호 필요성인데 지금 뭘 말하라고 하냐면은 지금 본 대로요. 여기요. 여기는 미성년자가 그죠? 미성년자가 이렇게 법대에 동의를 얻었다. 권리만 얻거나 의무를 면한다. 용돈이나 영업부에 관한 행위라면 취소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주로 이제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여기는 이렇게 15 여기서는 약간 논의 차원이 여기는 상대방 보호라는 그 타이틀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상대방 보호라는 타이틀로. 그러니까 상대방 B를 보호하기 위해서 B한테 좀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B한테. 이렇게 B가 아니고, 그래서 15, 16, 17, 143, 140, 146은 상대방의 보호 방안으로 나온다. 이 정도만. 여기는 상대방 보호가 아니라 그냥 미성년자 단독으로 하는 거고, 그죠? 이렇게. 여기는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주로 한다. 이렇게.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가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본 대로, 여기서 본 대로 무슨 뜻이냐면은, 보호 필요성.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은 미성년자 측만 가져요. 그다음에 상대방은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취소 못 한단 말이에요. 오직 미성년자만 나이가 어리니까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 거래한 상대방은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고, 또 특히요. 여기서 이 취소 시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하면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었죠? 미성년자임을 모르는 제3자한테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는 상대방은 언제 취소할지, 자기가 매매 같은 걸 해놓고 언제 취소할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언제 취소할지 모르겠는데, 그럼 불안하다. 따라서 이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키워드가 불안정한 법률 상태를 해소한다. 조속히 해서 상대방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취소권은 미성년 측만 가지고 있다. 이해만 해주세요.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요거 두 개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한다. 이 정도만 가볍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일반적 보호 방안 해가지고 나오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 즉,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미성년자 행위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 취소 안 할래 하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예요. 취소하지 않겠다. 그죠? 이렇게 취소 안 할래 그러는 거예요. 추인.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후에 인정할래 이렇게 하는 거죠. 추후 인정. 추인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추인. 그래가지고 우리 권리남용에서도 했잖아요. 객관적 요건이 있으면 주관적 요건이 추후에 인정된다. 추인된다. 그죠? 앞잡다 가지고 그죠? 여기서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 그러면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서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그렇죠? 이걸 추후에 인정한다. 그래서 추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추인할 수 있으면 그래서 취소를 했어요. 추인을 했어요. 추후에 인정을 했으면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이제 완전히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하지 않겠다 말을 하는 순간 이제 취소 못하고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죠. 그래서 완전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죠. 확정적으로 유효. 그렇죠. 요거에 이제 143조에 있는 거예요. 취소하지 않겠다는 말로 하는 거. 요거는 말로 하는 거. 말로. 그러면 야 취소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법정 추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법이 규정한 추인이에요. 이거 나중에 추후에 인정, 추인인데 이거는 행동으로 추인하는 것을 행동을 보고서 민법에서 봤을 때 저런 행동을 하면은 저거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다. 그리고 민법이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민법은 추인할 수 있는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한 사유가 요 일정한 행동이에요. 이게 일정한 사유가 일정한 행동. 그죠? 행동이 있으면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민법에서 규정한 추인이라고 한다. 145조이. 그죠? 마찬가지로 법정 추인.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뭐냐면 미성년자하고 여기서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하고서는 얘가 취소해버리면 되는데 취소를 안 하고 여기다가 소유권을 줬어요. 그냥 소유등을 해줬다. 이런 행동을 했죠? 소유권을 해줬다. 그러면 이런 행동으로 봐서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취소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이런 행동으로 봐서는 이거는, 이런 행동을 하면 민법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이거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다라고 딱 규정을 해놨어요. 얘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그죠? 매매하면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하지 않고 등기를 해주면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행동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정 추인. 이것도 그러면 더 이상 이렇게만 되면 완전 유효가 되고 취소는 못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척기간이라는 거, 이제 여기 법정 추인하고, 이거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라는 용어인데 법률 용어니까요. 이렇게 제척기간. 그래, 제척기간은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본 대로 이거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이렇게만 해주세요. 표시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은 몰라도 되니까 일단 3년, 10년 요것만. 그죠? 3년, 10년만. 그럼 이거 지나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취소할 수 없는 사유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앞에는 말로 추인하면은 취소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 법정 추인하면 취소하지 못한다. 그리고 3년, 10년 지나면 취소 못해요. 요까지는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문을 외우는 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143, 143, 45, 46을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유의 보호방안이라고 나오는데 뭐 이런 데 보호방안은 다 똑같으니까 여기서 고유의 보호방안으로서는 촉구권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는 철회권과 거절권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속임수가 있어요. 속임수. 밑에 여기 이제 취소권 배제라고 하는데 이건 속임수예요. 속임수. 17조 속임수 이렇게 써놓고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어요. 그러면 이제 15, 16, 17이에요. 15, 16, 17. 여기서 15조, 여기서는 16조,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촉구는 뭐를 물어보는 거야. 뭐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촉구.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본 대로 A는 이제 15세다. 그죠? 15세. 미성년자죠? 그럼 B와 매매를 했어요. 그죠? 매매를 했다. 근데 매매할 때 얘가 이제 나중에 얘가 미성년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본다. 그래서 야, 너 취소할래? 아니면 오와 추인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취소할래? 추인은 뭐 취소하지 않을래? 이런 거잖아요. 그죠? 추인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잖아요. 그죠? 너 취소할래? 안 할래? 빨리 말해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어본 날로부터 1개월. 1월이 지나면 그동안 답이 없어요. 이렇게 1개월 동안 답이 없다. 답변이 없어요. 답 없다. 그죠? 그러면은 1개월 지나는 순간 추인한 것으로 아까 간주가 뭐 본다고 그랬잖아요. 간주를 해버려요. 추인한 것을 간주되는 건 뭐냐면 취소하지 않겠다는 걸로 간주를 한다. 이런 게 촉구권이에요. 별게 아니라. 물어보는 게 촉구잖아요. 야, 너 할래 안 할래? 이렇게 촉구.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제한능력자 상대방 확답을 촉구할 권리란 미성년자 측에 물어보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너 추인할래? 취소할래? 이렇게. 그죠? 이거를 답을 촉구하는 권리. 그죠? 별게 아니에요. 물어보는 행위예요. 너 취소할래? 촉구할래? 아니, 추인할래? 이렇게 해서 미성년자 상대방은 법률행위를 특정해서 1개월 유예기간, 여기 1월, 그죠? 1월간, 추인 여부의 확답을 요구해야 한다. 이때 촉구의 상대방은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냐 하면은, 첫째,
미성년자가 능력자로 된 때는 그 상대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성년자가 능력자가 돼야 돼요. 능력자. 능력자로 되는 건 몇 살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18세였다가 19세로 됐다. 그죠? 19세로 된 때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다. 15조이랑 요거 하고. 근데 얘가 여전히 능력자로 되지 못하고 있는, 즉, 여전히 15세 상태다. 15세 상태면 이때는 엄마 아버지한테 해야 돼요. 엄마 아버지한테.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 촉구를 할 수 있다. 그죠? 부모한테.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매매할 때는 15살이었는데, 한 18세, 요 밑에는. 18세인데 나중에 보니까 19세가 됐어요. 그럼 얘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취소할래? 추인할래? 근데 얘가 15살이라서 언제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엄마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취소하겠습니까? 추인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두 가지 체크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런 다음에 미성년자 측이, 추인하면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니까 취소 못하고, 취소를 하면은 취소를 확답을 했다. 그럼 취소가 된 거고. 그죠? 이렇게 확답을 했다. 그럼 확답된 대로 그때는 그에 따른 추인이나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건 별로 안 어렵죠. 근데 위에 기간 한 달 내 미성년자 측이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했어. 말을 안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니한 경우, 즉 미성년자가 능력자로 됐거나 또는 법정 엄마 아버지가 촉구를 받고 1개월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할 때는 뭐를 한다고 그랬죠? 추인한 걸로 간주한다고 그랬죠? 추인한 걸로 간주한다. 15조 1항 2항. 그래서 추인한 걸로 간주하니까 더 이상 취소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취소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유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걸만 생각하면 되겠죠? 야, 너 취소할래? 안 할래? 그래서 1개월 지났다? 추인 간주. 그 다음에 얘가 취소나 추인하면 그대로. 취소되면 소급적 무효. 추인하면 완전 유효.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렵진 않죠? 그리고 요거는 950조의 문제로서 950조. 그래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950조 가서 하는 걸로 하고 항상 뒤에 나오는 건 뒤에서 하고 그리고 요 전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전까지 그냥 쭉 따라서 하면 되겠죠. 그죠? 쭉 따라서 하면 된다. 이번에는 철회권, 거절권. 철회는 계약이고 거절은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철회부터 보면은 여기서 이제 A하고 B가 지금처럼 얘가 15세인데 여기서 이제 을하고 아까 B하고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어요. 이때. 근데 얘는 선이었어요. 이때는. 선이란 뜻은 뭐예요? 얘가 15세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매매할 당시 15세인 걸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쯤 가서 얘가 B가 알았다. 누가? 미성년 A가 15세라는 걸. 15세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B가 아까 여기 주도권을 상대방한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알았으면은 그냥 나 없던 걸로 할래. 그냥 계약 없던 걸로 할래. 계약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 하자. 이게 걷어들이는 거니까 이건 철회라 그래. 철회. 이건 법률 용어로.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야 없던 걸로 해. 이렇게. 취소하느니 내가 먼저 그냥 철회를 해버리는 거야. 철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철회를 하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급적으로 무효가 철회를 하면은 이것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이때 되돌아가서 매매시로 가서 소급적으로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 개념은 그렇게 안 어렵죠. 그죠? 매매할 당시엔 얘가 나이가 들어 보여가지고 미성년자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15살이네. 아이고, 미야, 안 할래.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철회. 별게 아니죠. 그죠? 별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미성년자에게 추인이 있기 전, 왜냐면 추인을 하면은 확정적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철회도 못 해요. 그죠? 그러니까 철회 전까지, 추인 전까지. 그래서 전까지 법정 대리나 미성년자에 대해서 자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라는 건 뭐예요? 내가 승낙 의사표시한 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걷어들이는 거. 그죠? 걷어들이는 거.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요거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때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B가 악이에요. 매매할 때 악이. 미성년자 알았어요. 그럼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요 말은 매매 계약 당시에 미성년자를 몰라야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처음 매매 계약할 때 알았어요. 그러면 못해요. 왜? 법에서 못하게 해요. 이때는 미성년자 보호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 보호보다. 알겠죠?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철회는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주의할 거는 미성년자 계약 체결하는데 미성년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해야 되고, 왜냐면 추인은 확정적 유효가 되니까 철회도 추인 후에는 철회를 못 해요. 이거 하나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법정 대리인도 할 수 있고 미성년자한테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미성년자한테 못 했잖아요. 그죠? 저기 그 촉구는 미성년자한테 못 했어요. 그죠? 능력자로 되지 않을 땐 법정 대리는 하는데 여기는 미성년자한테 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체크만 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요거예요. 악이 시험은 요게 잘 나와요. 처음에 악일 때 자기가 미성년자 알았다 그러면 못 해요. 알았죠? 그 주의할 것만 간단히 체크하놓고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암기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개념은 알 수 있겠죠? 아, 이런 것들이 철회구나. 아, 이런 것들이 촉구구나.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독행위. 여기서 미성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상대방은 미성년자, 여기도 마찬가지 추인이 있기 전까지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 의사표시를 거절이에요. 거절할 수 있다. 16조에. 이 말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예컨대 A가 15세인데 여기서 이제 B한테 단독행위. 여기서 얘만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만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이제 여러분들 상대방인데 단독행위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여튼 단독행위를 했다고 합시다. 행위. 그거는 예를 들면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서 여기를 나는 안 받을래.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그러면 거절하면은 단독행위는 무효가 돼요. 그래서 거절하면 단독행위는 무효가 된다. 똑같이 거절하면 무효. 예. 이거는 얘만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얘만 할 수 있는데 거절하면 무효. 됐죠? 이렇게. 그래 거절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촉구하고 철회 위주로. 알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취소권의 배제. 취소권의 배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A가 15세인데 B 상대방한테 매매하면서 첫째 나는 20세다. 이렇게 말을 해서 속이는 거죠. 속인다. 두 번째 엄마가 동의를 해줬다. 법대 동의가 있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속임수를 해가지고 얘는 그래가지고 B는 얘가 20살 또는 법정의 동의가 있는 줄 알고 매매를 했어요. 그죠? 매매를 했다. 그랬을 때는 그렇게 속임수를 써서 이렇게 했을 때는 더 이상 취소를 못해요. 취소 못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본 대로요. 여기서 거짓말 친애는 보호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친애는 보호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보호 가치가 없는 미성년자는 취소권을 박탈하는데 이게 취지예요.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첫째 상대방이 자기가 능력자임을 오신케, 즉 20살, 25살 뭐 거짓말 치거나 둘째 동의가 있는 거로 오신케 한다. 거짓말, 이렇게 속임수를 썼다. 그랬을 때는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배제돼요. 취소를 못해요. 간단하죠? 나는 20살이다. 엄마가 동의해줬다. 이런 말 해서 거짓말 쳤다. 그러면 더 이상 취소를 못해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예, 그럼 요건이죠. 요건인데, 아까 말대로 간단하게, 아까 본데 첫째, 능력자로 믿게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는 20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동의가 있는 걸로 믿게 한다. 동의가 있는 걸로. 그래서 여기에 제15조 1항 2항인데, 17조 1항하고 2항인데, 그래서 1항은 모든 제한 능력자가 포함된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제한 능력자가 나는 능력 있다 믿게 하면 취소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거는 3명. 누구가 있었냐면 미성년. 그죠? 미성년.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그냥 요거는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용어만 익숙하게. 피한정, 피성년. 이렇게. 그래서 얘는 미성년이 아니다. 그러니까 피한정이나 피성년이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취소할 수 더 이상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2항의 경우에는 피성년 후견인은 제외돼요. 왜냐하면, 이건 아직 피성년을 안 해서 그러는데,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에 동의가 있는 것을 믿게 하면 취소할 수가 없어요. 없으나,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가 있어도 취소할 수 있어요. 동의가 있는 것을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긴 둘만. 피성년이요. 상식적으로 뭐냐면 정신병자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정신병자랑 비슷한. 그러면은 아까 정신병자는 의사무능력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피성년 후견 심판을 받으면 그냥 행위무능력자가 돼요. 그걸 안 받으면 의사무능력자고. 그렇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은 정신병자 거의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법정에 동의가 있어도 취소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가지고 얘는 거의 아까 말한 정신병자와 유사한 정도의 이런 그런 정신 상태를 말한다. 그런 사람을. 근데 피성년 후견이라고 법원에서 땅땅땅 선고를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피성년 후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2명. 그래서 시험도 여긴 요게 잘 나와요. 요게 3명, 요게 그죠? 1항. 능력자를 믿게 하는 건 3명 다. 그죠? 취소를 못하고 여긴 2명. 미성년하고 피한정만 그 동의가 있는 것을 믿게 하면 취소를 못하고 누구는 피성년은 정신병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피성년 정신병자라서 아무리 동의가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겠죠. 아무리 속여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알았죠? 이게 잘 나온다. 이게 잘 나오는 건 계속 해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속임수를 써야 돼요. 속임수. 이렇게 속임수. 거짓말. 근데 거짓말은 여기서 크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점 적극적 기망수단하고 소극적 기만수단 이렇게 있어요. 적극적은 뭔가 막 적극적으로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본 대로 얘가 15살밖에 안 된 애가 가족관계 등록부를 위조나 변조해서 20살로 막 거짓말 쳐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위조라는 거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없는데도 만들어내는 거고 변조라는 것은 가족관계 등록부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형법이나 그런 데서 하고 적극적으로 뭔가 고쳐버리는 거야. 자기가 15살인데 싹싹 지우고 그죠? 이거 적극적 가족관계 등록부를 15세인데 여기를 싹 지우고 19세로 변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29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는 적극적으로 뭔 행위를 한 거죠. 이런 거는 완전히 속이 나쁜 놈이죠, 이거는. 소극적 기망은 여기요. 침묵이나 부작위 같은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당신 20살 넘었어? 그러니까는 씩 웃으면서 끄떡끄떡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는 소극적으로, 그죠? 가만히 있는 거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안 된다고 그래, 그런 거는. 그렇죠? 그래서 소극적 기망수에 포함되는지 문제가 되는데 포함 안 된다고 보는 거야, 판례는. 적극적 기망만 되고 소극적 기망은 포함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판례, 여기 또 판례 나오죠. 여기서 속임수를 쓴 때란 미성년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기수단, 이거 외우세요. 위조 변조. 뭔가 고쳐버리는 거야. 고치면 적극적으로 뭘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죠? 를 말하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칭한 것. 이건 소극적 기망수단이죠, 소극적. 여기 소극적. 그러니까 끄떡끄떡 하거나, 그죠? 단순히 그냥 야, 난 능력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런 것은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속임수를 썼다. 그래서 적극적 기망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말 나오는데요. 그러면 얘가 소극적으로 끄떡끄떡만 했는지, 가족관계 등록부를 위조 변조했는지, 그건 누가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취소 못하게 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는 상대방 측이 증명 책임을 진다. 이제 증명한다는 건 누가 증거를 제출하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은 당연히 취소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위조 변조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기요. 선택점. 이것도 체크해 놓는다. 이것도 중요하고 그죠? 이것도 중요하고 여기도 중요하고. 그죠? 적극적만 되고 소극적 안 된다. 알았죠? 인과관계. 이제 여러분들 법학하면서 인과관계는 굉장히 실무 나와서도 많이 싸우고 그러는데, 이거요. 근데 이제 우리 수험에서는 크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인과관계 연결이 돼야 된다 생각해서 연결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즉,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가지고 상대방이 믿었어요. 오신이라는 건 잘못된 오자예요. 잘못, 신뢰, 잘못, 신은 믿었다는 거예요. 잘못 믿었다. 이렇게. 무슨 만약에 오자는 잘못된 오자예요. 신은 믿으신 자고. 그렇죠? 대충 그렇게 해가지고 속임수에 오신이 됐고 오신에 기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속임수 때문에 잘못 알았고 잘못 알아서 법률행위를 했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 게 인과관계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과관계가 이제 우리 법학에서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연결되는 거. 연결이 안 되면 안 돼요. 속임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유 때문에 잘못 알았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속여가지고 잘못 알았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됐죠, 효과. 그 다음에 저 효과는 취소를 못해요. 취소를 못한다. 취소 못한다. 그래서 유효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여기 속임수를 썼을 때 미성년자 측은 미성년자의 의무를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즉 뭐냐면 이거는 처음부터 취소권이 발생하지 않아 법률행위 처음부터 확정적 유효다.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만 해주세요. 확정적 유효. 여기. 취소할 수 없다. 확정적 유효다. 됐죠? 이런 말 계속 나오잖아요. 취소할 수 없으면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사기차고는 여기 세당 부분 가서 뒤에 가서 한다. 그 다음에 요것도 불법 손배도 나중에 한다.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알겠죠? 그러니까는 속임수 쓰면 뭔지를 알겠죠? 야, 나 20살이야. 이렇게 거짓말 치거나, 법대, 나 동의를, 엄마, 아버지가 나 동의해줬어. 이렇게 거짓말 치는 거. 그죠? 그래서 자기가 능력자라고 거짓말 치는 건 3명. 그죠? 동의를 얻었다고 믿게 한 거는 2개. 그렇게 그런 것들 기억하란 말이고, 적극적 기망수당만 되고, 소극적 기망수당 안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속임수를 썼으면은 취소 못 한다.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해요. 알았죠? 그 다음에 취소 시 법률관계. 이제 여기가 어려운데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는 완전히 중국 가서 사례로 하는 거예요. 중국 강의 가서 이거는 사례 강의로 해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 가지면 요거 가지고 이제 쭉 이제 사례 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죠? 이제 그때를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그 실력이 돼야 되는데. 그죠? 조금 기다리세요. 조금 기다리면 이제 되겠죠. 그죠? 다음 페이지까지. 예, 요까지. 그래서 요거 기초 지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죠? 뭐 청구하고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기대하시고 이제 요까지요. 요까지가 이제 중국 강의를 하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케이스 1번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위를 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기본 지식, 기초 지식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부터는 또 케이스 2는 엄마 아버지가 대신한다고 그랬죠. 이건 뭐 지금부터 15살, 17살 이러는 사례고 케이스 2는 2살 뭐 또는 뭐 5살 뭐 이런 애들은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매매 같은 건 어떻게 이런 애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한단 말이에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리라는 게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이 대리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대리하면 어떻게 배웠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대리라면 누구 대신해 준다 이럴 거잖아요. 누가 대신 행위를 해 준다. 대리. 그죠? 대리운전은 잘 알죠, 여러분. 그죠? 또 뭐 있을까요? 주변에서. 예. 근데 그런 대리랑 좀 개념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리라는 개념 지금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그죠? 여기서 본 대로 지금 이제 이게 단독행위잖아요. 5조 1항 본문 동의가 있으면 취소 못한다. 단서 권리만 없는 증여 의무만 면제받는 취소 못한다. 용돈을 처분 허락받은 자는 처분 취소 못한다. 허락받은 영업 취소 못한다. 그죠? 그 다음에 최고가 촉구예요. 촉구. 이거를 법률 용어로 합시다. 법률 용어로. 물어보는 건데 우리 법전 용어는 촉구. 뭐 촉구한다 이건 한글로 의미는 알잖아요. 여러분들 물어보는 거. 촉구하면은 1개월 내에 확답을 안 하면 추인한 걸로 간주한다. 그죠? 그 다음에 철회는 없던 걸로 한다. 그 다음에 속임수를 하면 취소 못한다. 그 다음에 취소하지 않겠다는 말로 하는 의사표시. 법정 추인은 행동으로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그죠? 그 다음에 3년, 10년 지나면 취소 못한다. 결국은 이거 다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자꾸 눈도장 찍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막 딸따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만 해서 이해. 여기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로 가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고 여기 이제 법정 대리인 대리행위 이렇게 케이스 2라고 그랬잖아요. 케이스 2 그죠? 대리.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여기는 어려우니까는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다음 페이지에는 빈 공간이 있죠. 여기서 이제 대리의 기본 개념을 해보겠어요. 대리. 그때 대리의 기본 개념. 대리의 개념. 예, 대리는 지금 본 대로 A라는 사람이 본인이에요. 본인. 그래서 이제 얘가는 서울에 산다. 서울에 사는데 이제 나중에 또 하겠지만은 B한테 얘가 이제 대구에 사는데 대구에 있는 땅을 사고 싶은 거야. 땅을 사고 싶어 가지고 A가 B한테 야 땅을 좀 사달라. 그래서 땅을 사달라는 대리권을 주는 거야. 대리권. 땅을 내 대신 좀 사줘. 그리고 대리권을 준다. 이렇게. 그죠? 야, 내 대신 땅 좀 사줘. 내 명의로. 그죠? 대리권. 했더니 B가 이제 누구 C와 그러니까 B가 이제 대리인이 되겠죠? B가 이제 대리인으로서 이제 누구하고 C 상대방 이제 얘가 이제 토지가 있었어요. 얘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A의 두 번째 내가 A의 대리인이야. 이렇게 대리인. 내가 A의 대리고 내 이름은 B야.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대리권 주고 그런 다음에 이 C와 매매 계약을 하는 거예요. 매매. 이런 매매 계약 같은 걸 하는 걸 대리행위라고 그래요. 대리행위를 했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상식적으로는 별게 아니죠. A가 B한테 야, 내 대신 땅 좀 사줘. 그랬더니 B가 알았어. 그래서 C한테 가서 야, 나 A 대리인데 땅 팔아라.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상대방하고 본인이 계약 체결한 게 돼요.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게 돼요. 한 것으로 법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봐준다.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A하고 여기서 다시 하면은 C가 우리가 했던 것처럼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게 돼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게 된다. 이렇게. 따라서 매매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했다. 유효. 그러니까는 법률 효과도 발생하겠죠. 그래서 효과로서 A는 여기 매수인이니까는 매매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죠? 그리고 C는 팔았으니까는 소유권과 점유권 이전할 채무를 부담하고 유효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서로가 그런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채권 채무를,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 첫째 임의 대리라는 게 있어요. 즉 A가 A의 의사로 B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어요. 이런 건 당연히 A가 B한테 야, 내 대리권 줄 테니까 네가 좀 해줘. 이렇게 A의 의사로 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이런 때 B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임의 대리라고 그래요. 의사로 했다는 땐 임의적으로 임의 대리라고 그래요. 임의 대리. 그래서 임의 대리. 근데 두 번째로는 A가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B가 대리인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가 예컨대 5살짜리라고 합시다. 그럼 5살짜리가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 못하죠. 그러니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B가 대리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대리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법정 대리. 법률의 규정에서 대리인이 됐다고 그래서 법정 대리. 그래서 여기는 법정 대리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법정 대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법정 대리. 요 정도, 어느 정도 개념은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여기는 뭐 성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땅을 살려고 B한테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건 임의 대리인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A가 2살, 5살 뭐 이런 어린애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애기 대신 부모가 대신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왜? 민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민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그래서 법정 대리를 다시 해봅시다. 그럼 법정 대리. 이제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법정 대리. 그래서 법정 대리만 따로 보자. 법정 대리. 이건 민법이 규정한 대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조금 A가 지금 아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고 그랬죠. 5살짜리였어요. 그래서 B가 이제 법정 대리인, 민법에 규정된 법정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뭐 엄마라고 합시다. 엄마, 뭐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누구와 C와 상대방이죠. 이제 대리행위를 하는 거야. 대리행위. 그래서 매매를 하든 뭐를 하든 뭐 쭉 대리행위를 했어요. 그죠? 대리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러면 얘가 좀 이따 보겠지만 이렇게 부모들은 민법 920조에 의해서 민법 920조에서 이제 대리권이 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해 놨어요. 대리권이 있다. 그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법정 대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정 대리. 이때에 따라서 이렇게 법정 대리가 있으니까는 있을 유자에서 유권 대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있을 유자 대리권이 있다. 유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일 여기서도 그렇고 얘가 대리권을 안 줬는데도 대리행위라면 무슨 대리가 되겠어요? 없을 무자 써서 무권 대리. 그죠? 그래서 여기서 참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얘네들 종류는 세 번째 대리권이 있다.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있으면 유권 대리. 유권 대리로 하면은 이건 유효가 돼요. 유효. 근데 두 번째로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A가 B한테.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막 해요. 그죠? 그러면 대리권이 없죠? 없으면 요거는 무권 대리. 뭐 대리권이 없다. 대리권이 있다. 무권 대리면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저기 효과가 안 생기겠죠. 그죠? 대리권이 준 적이 없으니까. 그죠? 요것도 상식적으로 되죠. 상식적으로. 여기서 A가 B한테 대리권을 줬으면 유권 대리, 안 줬으면 무권 대리. 그리고 진짜 엄마 아버지면 유권 대리, 엄마 아버지도 아닌 사람이 마구 하면은 무권 대리. 그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본 대로 원칙적으로 부모들은 920조에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유권 대리가 원칙이에요. 유권 대리.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민법에서 무조건 유권 대리가 아니라 민법에서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못한다고 규정. 대리하지 못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대리하면 어떻게 돼요? 무슨 대리가 되죠?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행위를 갖다 대리를 해버렸어요. 그럼 무슨 대리? 그럼 무권 대리가 되겠죠. 그죠? 별게 아니라 무권 대리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민법에서 대리하지 못하게 하는 게 거기 이제 나오는데 1, 2, 3, 4 요거를 하나씩 하게 돼요. 대충 흘러가는 건 알겠죠. 요런 게 무권 대리고, 요런 게 법정 대리고, 요런 게 임의 대리고, 저런 게 법정 대리고, 유권 대리고, 무권 대리고. 그래서, 부모들은 민법에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유권 대리인데, 일정한 행위는 못하게 한다. 근데 그걸 하면 무권 대리. 그죠? 유권, 무권, 이렇게. 예. 여기까지는 아직은 안 어렵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책으로 가보겠어요. 여기까지. 예, 어느 정도 됐죠? 쓴 거는 이렇게 해서 보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 중국 강의 가서 사례 풀이구조는 중국 가서 사례로 하면 된다.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요. 이런 것들을 많이 외워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3 됐다. 그럼 이런 것들 다다닥 나와야 돼, 이제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하나씩 해야 되니까 못하니까 지금은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어렵게 민법 개념을 이해하는데 최선을 다할 거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음 페이지를 봐보세요. 여기서 피성년, 피후견은 나중에 한다고 그랬죠? 지금은 미성년자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성년자만 한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인데, 그러면은 민법은 미성년자를 보호를 위해서 1차적으로는 친권자, 부모, 엄마, 아버지 있으면 친권자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으면, 엄마, 아버지가 없으면 없다. 그럼 여러분 후견이라는 말 대충 들어봤죠? 후견인. 그냥 후견인을 법원에서 선임을 해요. 법원에서 엄마, 아버지 없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후견적인 역할을 할 사람 선임해 드릴게요. 그래서 얘가 이제 법정 대리인이 되는데 이건 좀 일단 무시. 이거는 지금 흔한 거 다 여기, 시험은 여기서 나오니까. 이렇게 하랬죠?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인데 부모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런 부모들은 920조에서 봐보세요.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 부모죠?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한다 해서 대리권이 있다 규정하고 있는 거야. 저 749조는 후견인인데 후견인 좀 논의를 하고 그냥 조문만 체크해 놓고요. 이렇게 있다. 그죠? 그래서 요까지가 유권대리. 그래서 첫째 유권대리다. 근데 이제 생각을 바꿔보면 다만 민법은 여기서 봐보세요. 민법은 본인을 보호할 필요, 미성년자 본인 보호를 필요가 있어서 법정 대리권의 대리인의 대리권 행사에 제한이라는 건 뭐예요? 대리권을 행사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리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거. 그저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한을 위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위반했어요. 뭐를 못하게 한다 그래 제한 위반하면 이때는 무슨 대리가 되냐면 2번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구조를 알겠죠, 여러분들, 그죠? 원칙은 법에서 유권 대리인데 일정한 규정에서 못하게 하는 게 있구나. 근데 그걸 하면은 무권 대리는 무효구나 이렇게요. 예, 여기까지 둘로 나눌 수 있겠죠. 아까 노트에서 것처럼 유권 대리, 무권 대리, 그죠? 그럼 뭘 못하게 하느냐 해서요. 첫 번째, 이제 쉬운 것부터 하면, 친권의 공동행사. 친권은 엄마, 아버지가 혼인 중일 때는 엄마, 아버지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엄마, 아버지가 혼인 중일 땐 둘이 같이 하라는 거야. 둘이 같이. 근데 만일, 둘 중에 한 사람이 단독으로 대리 행위를 했다. 909조 2항에서 나오는데 조문은 지금 안 해도 돼요. 반드시 공동하라고 법에서 규정했는데 단독으로 했어요. 그럼 유권 대리는 무권 대리예요. 그럼 무권 대리겠죠. 그죠? 네, 무권 대리 단독으로 했으니까는 쉽죠. 이렇게 했다. 무권 대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기는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그냥 요거만 보면 되고만. 그래서 공동의 의미 했는데 이거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디만 보냐면 다 유권 대리 되는데 여기서 친권자 일방이 요거만 체크해 주세요. 일단은. 왜냐면 이거는 나중에 친정법 가서 하면 되니까 막 지금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도 얻지 않고 단독 명의로 해서 대리행위를 했다. 이건 무권 대리행위로 무효. 이렇게 됐죠. 이게 할 수 있겠죠. 부모가 반드시 같이 하라고 했더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그죠? 이렇게 대리행위를 했어요. 그럼 무권 대리 할 수 있겠죠. 무권 대리. 둘째는 자해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부담 행위. 이제 920조 단서에서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친권자가 자해 행위를 목적으로, 엄마 아버지가 자해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대표적인 예가 자가 한 10살 뭐 이 정도 됐는데 자가 자의 동의도 없이 채무를 부담, 자해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니까 자가 예컨대 피아노 연주 계약을 체결하고 왔어요. 그럼 피아노는 미성년자가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미성년자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미성년자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채무를 부담할 때는 여기서 반드시 그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판례도 거의 없고 여기서는 자가 피아노 연주 몇 월 며칠 날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자의 동의를 얻어서 했다. 그럼 유권 대리지만 동의를 안 얻고 계약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거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개념만 잡으면 돼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어디 갔냐? 예, 여기요. 따라서 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요. 자행위를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무권 대리로 무효. 그게 안 어렵죠. 아까는 둘이 공동하라, 단독으로 하면 무효. 피아노 연주 같은 걸 하려면 자의 동의를 얻어라. 안 얻으면 무효. 그죠? 그 다음에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는 10분 쉬고 요거 간단히 하고 오늘 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어요. 오늘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힘들 텐데 하여튼 계속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쉽게 하려고 노력하니까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해 한두 내에서 반드시 정리하고 모르는 건 바로 질문하고요. 지금 모르는 거 있어요? 아직? 뭐 이해 안 되고? 그런 건 아직은 없죠. 예. 그럼 10분 쉬고